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제가 추천한 사라본의 미스티. 미스티만 사실 소개해드릴 가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미스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A Lover's Concerto. 네, 요 밑에 링크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60년대 곡 하나 또 공연 라이브로 해서 그 I'll Be Singing You라는 곡. 이렇게 해서 세 곡을 위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나오는 곡들이 있으면 링크를 추가로 달기로 하죠. 네. 예. 재즈 뮤지션 중에서 가장 탈 없이 속은 모르지만 바이오그래피를 이렇게 보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네. 음악 활동을 해온 가수. 예.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는데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갔고 10대 때 그 할렘에 있는 아폴로 극장에 노래 경연대회 같은 데서 픽업이 되고 이분이 운이 좋았던 게 비밥의 언어를 어릴 때 몸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그게 이제 그 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 픽업이 되고 나서 얼 하인즈 빅밴드의 이제 피아니스트 겸 보컬리스트로 그렇게 이제 처음에 10대 때 일을 시작하나 봐요. 근데 얼 하인즈 밴드에 찰리 파커랑 디지 길레스피가 있었대요. 빌리 엑스타인이라는 이제 가수로 유명하시죠. 그 빅밴드도 하셨고. 근데 그때 그 얼린즈 빅밴드 시절에 찰리 파커는 알토를 안 했었대요. 그때는 테너를 불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찰리 파커하고 디지 길레스피로부터 비밥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그냥 가수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런 이제 새로운 음악에 뛰어든 그런 가수들, 그 아티스트들한테서 비밥의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양반이 재즈 가수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얼 하인스 밴드에서 나와갖고 빌리 엑스타인이 빅밴드를 만드는데 찰리 파커하고 디지 길레스피도 거기도 같이 참여했었고 사라본도 같이 나와갖고 가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디스코그래피가 쭉 시작이 되는 거죠. 사라본 시작하는 걸 보면 참 그 세상 사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 피아노 전공했잖아요. 사라본이. 노래할 생각이 맨 처음에 없었대. 그러니까 가수를 생각해 본 적이 맨 처음에 없었대. 근데 아폴로 극장에 친구가 노래를 하러 가는데 콘테스트를 가는데 피아노 쳐주러 간 거야. 갖고선 친구 피아노 쳐주면서 노래하는 걸 딱 보고 필이 딱 왔나 봐. 그 다음에 혼자 가가지고선 바디앤소울 불러가지고선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1등한 사람들이 모여서 쇼를 하는데 그때 얼 하인즈 밴드가 그때 연주를 했어요. 그래갖고선 뭐 그 픽업된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때 얼 하인즈가 사라본을 보고 눈여겨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그래서 오늘 할 곡들이 이 사라본이라는 가수가 재즈와 팝 어떤 경계선에 있는 그 음악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할 곡은 말씀하셨던 미스티. 예, 미스티. Born and Violins라는 앨범에 있더라고요. 59년도, 58년도 녹음, 59년도 릴리즈된 앨범에 있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백밴드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한 게 퀸시 존스더라고요. 그 유명한 퀸시 존스. 그 마이클 잭슨, 나중에 마이클 잭슨 앨범까지 프로듀싱하는 퀸시 존스가 했었고 색소폰에 주트 심스가 불렀고 그래서 미스티는 엘라 피츠제랄드와 같이 비교해서 들으시면 재밌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옛날 음악 좀 들은 게 있는데 그 옛날 팝 가수 중에서 자니 마티스라고 있어요. 자니 마티스. 근데 이 미스티가 원래 자니 마티스가 불러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니 마티스 미스티를 안 듣죠. 미스티 들어 그러면 사라본 미스티를 듣는데
재즈 클럽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없을 때는 시끄러운 곡 안 틀잖아요. 조용한 분위기 있는 곡 틀잖아요. 하여튼 이런 시간 재즈바 가면은 어김없이 들려오는 곡 중 하나가 세레본의 미스티. 이게 네. 예, 이게 이 미스티리를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위기 잡을 때 무조건 듣던 음악. 정말 감미로워요. 그러니까 세레본 목소리가 바리톤이래요. 그 영역이. 근데 3옥타브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예. 나이를 알 수 없는 목소리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서 불렀던 음악서부터 나이 먹어서 부른 음악까지 유튜브에 사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귀로만 이렇게 들으면 그 얘기가 뭐 틀리지 않네. 정말 좋은 목소리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랬대요. 저 별명이 세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시가 뭐냐면 새침한 뭐 이런 아니 뜻이죠. 그런 것도 있고 거만한, 거만함, 대단함, 멋진 뭐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저 공연 보면 알아요. 노래 한 곡 끝나면 얘기해. 근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좌중을 들었다 딱 놔. 그러니까 웃기든 뭐하든 좌우지간 계속 얘기하면 노래 한 곡 이음미 같아 이음미. 노래 하나 끝나면 얘기하고 노래 하나 끝나면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로 딱 청중들을 갖다 끌어잡은 다음에 노래를 해요. 근데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하는 얘기예요. 사라본 세시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무딘 면도칼로 손목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싶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괴감이 든다 이거지.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그 어떤 평론가는 스코트 야노운가 그 유명한 재즈 평론가는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목소리라고 그런 얘기도 했고 엘라 피츠제랄드도 같이 동료 가수이지만 그 노래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명의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하면 빌리 홀리데이, 엘라 피츠제랄드 그리고 사라본을 꼽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라본이 좀 사실 밀리는 게 있긴 있어요. 저는 저기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음악으로 먼저 들었는데 샌드 인 더 크라운스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바라 스트라이젠드가 그 노래를 갖다가 딱 부르면 다들 조용해요.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정말 곡이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목소리를 들으면 고급지고 정말 멋있다 노래가. 근데 세레본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샴페인 김 살짝 빠진 샴페인 같은 그런 느낌에 이렇게 착 느낌을 주면 사라본은 꼬냑 진한 그런 맛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라본이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남들은 자기를 갖다가 재즈 가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재즈 가수라고 하는 거를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별로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노래가 있으면 노래를 불렀고 재즈도 좋아하고 블루스도 좋아한다. 근데 자기는 블루스 가수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노래를 하면 어떤 노래든지 그 안에 블루스를 얹힐 수 있다. 이거는 사라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거 듣고 사라본 거 딱 들으면 블루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바로 탁 옵니다. 그 블루스도 그렇고 재즈도 그렇고 팝도 그렇고 여러 장르에 걸쳐 있는 분인데 이제 평생을 노래를 하면서 또 어떤 책에서는 이런 걸 읽었어요. 그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비밥의 언어를 배우면서 처음에 가수를 시작했고 처음에 대폭발을 해갖고 엄청나게 개런티가 높아지면서 성공을 했는데 음반사 49년도인가 콜롬비아 사랑 콜롬비아 하면 굉장히 큰 음반 메이저 레이블이잖아요. 거기랑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재즈를 했으면 팝을 하고 팝을 했으면 재즈를 하고 이거를 번갈아서 하게끔 계약서에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통 재즈식으로만 하는 거는 시장성이 한정돼 있으니까는 조금 더 파퓰러한 노래들도 해라. 심지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이렇게 예능 같은 데서 재밌는 노래를 하는 그런 앨범 노벨티송이라고 하던데 그런 노래들도 내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고 음반사를 바꿔도 그런 계약은 계속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은 재즈와 팝을 다 아우르는 가수가 되어 있었지만 본인은 거기에 스트레스가 좀 쌓여갔었나 봐요. 그래서 60년대 말에 가면은 모든 레코드사와 계약을 다 끝내고 한 4년 정도를 레코드사와 계약을 안 하고 콘서트와 공연만 했었대요. 그러면서부터는 재즈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밴드들과 재즈를 하고 그런 사이드맨들과 재즈를 하고 그런 삶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이분의 디스코그래피를 이렇게 보니까 초기에는 클리포드 브라운하고도 같이 하고 앨범 하나가 있는데 애프터 아워스라고 1961년도 앨범 어떤 앨범에서는 기타하고 베이스만 이렇게 트리오로 보컬까지 트리오로 녹음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러버스 콘체르토 같은 앨범에서는 되게 파퓰러한 노래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팝과 재즈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아우르는 되게 폭넓은 아티스트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계약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원하는 게 재즈였는지 그런 파퓰러한 가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설을 펼치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매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티스트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하는 일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족쇄였다면 그 족쇄가 재즈 앨범 하나 내면 팝 앨범 하나 내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게 그게 사실 세러본이라는 가수를 갖다가 더 크게 알린. 그렇죠. 사라본이 만약에 정통 재즈만 했으면 1997년도에 접속이란 우리나라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사운드 트랙을 그 조영욱인가 하는 그 프로듀서가 이제 외국 곡들을 모으고 있는데 러버스 콘체르토 같은 곡을 찾지 못했겠죠. 제가 볼 때는 러버스 콘체르토를 들으면은 그냥 팝송이라고 해도 그냥 좀 나이 드신 재즈 하시는 여가수가 하는 팝송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라본이라는 불세출의 재즈 보컬리스트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60년대 나온 곡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다고 들었을 때는 또 그러니까 그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 장르를 이렇게 폭넓게 하신 분이어서 역으로 말하면은 재즈를 잘 모르더라도 이분 노래 좋다 할 수 있고 재즈를 듣기 시작하거나 듣기 원하는 분들은 이런 곡도 하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사실 러브 콘체르토는 사라본이 불렀지만 재즈로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그냥 팝으로 다 듣고 그러니까 뭐 그 영역을 갖다가 참 구분하기도 어려운 노래고. 예. 근데 영화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곡이었는데 접속하고 나서 그러니까 거리마다 다 울려 퍼졌었으니까 러브 콘체르토가. 길보드 차트 1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쫙 풀리잖아요. 여기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열려 사실은. 답답하게 있다가 러브 콘체르토 딱 사라본 목소리를 딱 듣기 시작하면 여기가 이렇게 관해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해소는 안 되지만 말랑말랑해져 뭐 맺혔던 그렇죠. 게. 참 대단한 목소리예요. 대단한 목소리. 그리고 또 한 곡 제가 얘기해보고자고 했던 곡은 I'll Be Seeing You란 곡인데 나는 김 감독 때문에 처음 들었는데 역시 세러본이더만. 네. 역시 세러본이더만. 세시 스윙스 더 티볼리. 그러니까 티볼리 가든 그 코펜하겐에 있는 그러니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 4일 연주하는 거를 베스트만 뽑아서 만든 라이브 앨범인데 I'll Be Seeing You는 저는 대학교 때 어떤 컴필레이션 앨범 막 이렇게 여러 그 재즈 디바들 노래를 모아놓은 그 음반에서 처음 들었었는데 그 피아노와 어우러지는 그 사라본이 하여튼간 저한테는 베스트 곡이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세러본 돌아가셨습니다. 현존하는 인물 아니에요. 90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죽은 것도 참 행복하게 죽은 것 같아.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집에서 딸이
연기자 액터예요. 딸이 출연한 드라마를 보다가 그냥 이렇게 잠들듯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야.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정말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 위안을 줬거든. 네.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가 하여튼 공연장에 서면은 그 유튜브에서 이제 라이브 한번 보세요. 노래하기 전에 뭐 심각한 노래건 뭐 무슨 노래건 아무 상관없어. 자주 관중들이랑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웃겨. 계속 얘기해 이렇게 주고받고 어떻게 해서 한번 웃겨 객석을. 그런 다음에 노래 바로 딱 시작해요. 유튜브에 그 한창 젊을 때 흑백 공연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면이 있었구나 노래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 그런 면이 있었구나. 저는 이렇게 되게 새침하고 이렇게 도도하고 그런 여가수인 줄 알았는데 셋이라고 그 별명 지어진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아주 당당하거든. 대범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무대든지 하여튼 객석을 갖다 자기 손에다 딱 잡어. 그리고 노래를 해. 이런 가수들 몇 명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까 뭐 이은미도 얘기했지만 꽤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 얘기하면서 분위기 이렇게 착 만든 다음에 노래 팍 들어가고. 네. 어떤 가수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더라도 그 가수를 훑는 어떤 그런 모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종합해 보면은 사라본의 그 가장 66년도 러버스 콘체르토 링크 달려 있을 거고 그리고 본 앤 바이올린스 앨범에 미스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세시 스윙스 더 티볼리라는 앨범 이건 63년 앨범인데 그 라이브 앨범에 I'll be singing you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Sand in the Clowns 네, Sand in the Clowns 이거는 그 링크 해서 마지막에 걸어 놓을 텐데 노래 자체도 정말 좋아요. 그래갖고선 이 노래는 다른 가수들이 부른 곡들도 많아요. 뭐 바브라 스트라이젠도 있고 주디 콜린스도 있고 프랭크 시나트라도 있고 한번 이렇게 딱 여러 가수 거 들어보시면 사라본이 왜 이렇게 위대한 보컬리스트로 사람들한테 꼽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쯤에서 사라본은 마무리시죠. 네. 아쉬워요. 근데 사라본 한번 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래가 너무 많으니까. 여하튼 오늘은 뭐 여기까지 사라본 이야기하는 건 마무리 짓기로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통 재즈 앨범으로서는 별로 오늘 소개가 많이 안 돼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더 하시던지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요.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